안녕하세요. 신수정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사를 어떻게 도대체 대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요. 제가 리더들로부터도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요. 그의 상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합니다. 상사 성격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대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이자 전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인 로버트 포즌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이에 따라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사와 일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겠습니까? 신뢰를 얻는 것이죠. 신뢰가 얻어지면은 이후에 자율이 생겨요. 그렇지만 신뢰가 얻어지지 않으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신뢰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초기에 몇 차례 잘 해야 돼요. 초기에 몇 차례 양질의 결과물을 가지고 또 인간적인 신뢰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요, 대다수의 상사는 대부분 극단적입니다. 상사 이렇게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여유 있고 그러면서도 날카롭고 논리적이고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두리뭉실하거나요. 지나치게 참견합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상사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맞추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요. 간섭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뢰를 얻으세요. 굉장히 디테일한 상사는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 급해요, 마음이. 이러한 상사를 대하기 위해서는요. 상사가 묻기 전에 먼저 보고를 자꾸 하십시오. 이런 유형은 안심이 될수록 간섭이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요. 두리뭉실하거나 방치하는 상사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별 말이 없거나 또는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하거든요. 그래서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평가할 때 폭탄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그냥 안심하면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의 업무 지시의 목표나 기대가 무엇인지를 물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더 의사소통을 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요청해서 그 상사의 의도를 캐치를 해줘야 돼요. 상사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업무 스타일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메일을 좋아하는 상사가 있어요. 또는 대면 보고를 좋아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럼 메일을 좋아하는 분에게는 메일로, 대면 보고를 좋아하는 분에게는 얼굴을 맞대고 보고를 하는 게 낫겠죠. 그걸 바꿔보세요. 효과가 없죠. 그리고 상사가 어떤 유형이든 당신이 매번 과제를 성공하면은 당연히 환영 받겠죠. 그런데요, 프로젝트를 성공한다는 것과 그것을 알린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그냥 주위 사람들이 저절로 다 알아주고 상사도 다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위로 가면 갈수록요, 세부적인 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과를 알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또 시의적절하게 알리지 않으면은 상사들은 그것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인사고과 시즌은 당신이 겸손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점수를 잘 주는 상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요,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같을 때 중요합니다. 빨리 알려야 됩니다. 그냥 감싸고 있고 지연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알리세요. 그리고 문제를 보고할 때는 가능 아니면 대안도 같이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동료들 앞에서 상사 뒷담화를 하지 마십시오. 이게 동료들 앞에서 하는 것들은요, 다 귀에 들어갑니다. 뒷담화를 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상사의 신뢰 구축은 오래 걸리지만은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상사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을 원하거든요. 반대 의견을 내는 직원들을 원합니다. 무조건 예스맨을 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감정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맞서거나 상사의 능력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론은 상사의 것이고 그에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를 어떻게 대하죠? 사실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통계상 고위 임원의 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 특징은 뭘까요? 공감력이 부족하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자신과 자신의 성과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옷차림도 멋지고 예의도 아주 바르지만은 배려나 공감이 없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이런 상사를 만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상사는 사이코패스 같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사이코패스를 만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한 아티클에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항상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라. 두 번째, 그들과 경쟁하거나 이기거나 교화시킬 생각은 하지 마라. 특히 교화시킬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상사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소시오패스를 여러분들의 어떤 따뜻함으로 교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변화되고 교화되지 않아요. 그저 윈윈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가 이기면서 당신도 이기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상사에 대해서 피터 드러커가 매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상사를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를 적절하게 관리해서 상사가 당신의 성과, 목표, 성공에 도움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상사에 대해서요, 너무 존경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사를 적절하게 관리를 하십시오. 감사합니다.